바른정당의 13명의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 기동이 걸렸어요. 네.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입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배신자가 또 생겨나는. 네. 황영철 의원 지금 제가 다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탈당자들 중에 권성동, 장제원, 황영철, 김성태 이 네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청문회라든지 또 탄핵대회에 앞장서서 참가했던. 그리고 뭐 김호준 파파이스도 꽤 나왔던 사람들이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탈당할 때 쭉 도열해서 자기들 성명 발표할 때 맨 오른쪽에 있던 사람의 표정 기억하세요? 못 봤습니다. 장제원이었는데요. 장제원은 차마 얼굴을 못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계속해서 그런 사진만 찍혔더라고요. 하나만 찍혔다고 생각했더니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바보는 아니네요. 네. 확실히. 근데 이 사람이 광우병 촛불 같은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8년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광우병 촛불 관련해서 유모차 끌고 다녔던 엄마들을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추궁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그 수고스러운 원래 본 모습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장제원은 기억하는 게 장제원과 지금은 현역이 아닌데 광주 북구 출신의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하고 두 사람의 그 앙숙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했어요. 근데 장제원이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환해 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장제원 자체는 그러니까 촛불 그 전의 느낌은 뭐냐면 약간 조폭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아이가 굉장히 젊었고요. 40대 초반 거의 한 40살에 국회의원 돼갖고 68년생이니까요. 올해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한 것 같은 느낌인데 50살밖에 먹지 않은 바로 그런 정치인이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는 그 가증스럽잖아요. 장제원 때문에 가장 욕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어준 총수예요. 네. 욕 바가지로 먹고 있죠. 파파이스도 지금 여러 번 출연한 상태고 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도 꽤 많이 출연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김호준 욕 바가지로 먹이는 거지. 한 명 남아도 장제원이 남았다고 하면 저는 그 장제원에게 굉장히 많은 격려가 쏟아졌을 텐데 마치 자기는 끝까지 유승민 지키고 바른정당 지킬 것처럼 뭔가 이빠른 소리 다 해놓고는 그 배신을 나 진짜 아니 이 파파이스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대통령이 될 거니까 불쌍한 자기들한테 표를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걸을 했었거든요. 애원을 하면서. 그러더니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자유당으로 원대복귀한다고 하니까 참 그 허탈했었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그랬었는데 이게 하늘이 있긴 있어요. 또 뒤끝장렬하는 이 친박단체들이 자유당에서 이 인간들 우리 못 받아줘 이러니까 지금 공중에 떠버린 상태라. 그건 뒤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들이 한 명이 더나 많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속 좋은 만약에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집에 본체가 있고 어떤 놈이 그러니까 지들 표현대로 하면 그래요. 바람이 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좋다고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을 하죠. 니들이 들어올 거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석고대지하고 들어와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달랑 받아줄 것처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야수님한테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 같은 민초도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하면서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리 같은 건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대선만 안 보고 꾸준히 자기들을 지키면 저는 언젠가 바른정당이 건전한 보수로서 자리 잡을 날이 금방 온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건 아니 배신 한번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색깔로 수년간 유지가 돼야 자기들 색깔이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건 정치 생명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른정당 탈당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뭐 다들 그래 똑같겠지만 유승민 의원 좀 안 됐다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들었는데 좀 심각하게 봤던 건 이승만 자유당에서 시작되는 그 분당되기 쪼개지기 전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뿌리를 그 이승만 자유당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자유당은 그 이전에 조선의 몰락을 가져왔던 노론 패거리들 문화에서 이제 그 자유당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 그 정치적 맥락에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절대적으로 꼭길만 가겠다는 그런 집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면 안 되고 갖추어진 상태에서 모든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다 따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나마 훌륭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 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고비고비 고갯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잠깐을 못 참는 거죠.
요번에 탈당한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보수가 세력화하기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위태롭다는 건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해서 보수 세력이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막말로 그냥 집안 형편이 더 나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너무 가짜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럴지 몰라도 너무 꼴갑잖아 보이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생을 못 참고 그러니까 한 5년만 견뎌도 보수 건전한 건강하고 진짜 가치 있는 보수 세력으로서 자기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 5년을 못 참고 그 자기들이 누리던 어떤 안락함을 누리면서 또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비열함 같은 게 정말 하나하나 진짜 정말 쪽쪽 빨아먹고 싶습니다, 진짜. 에드워드 타크님의 트윗입니다. 전화위복 바른정당 당원 가입 25배 후원금 50배로 폭증 집단 탈당 발표가 있었던 전날부터 3일 오후 2시까지 이틀간 온라인 입당은 1,500명 후원금 모금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평상시에 비해 늘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승민을 욕하던 사람들도 불쌍하다 해가지고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뉴스를 봤을 때 당을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수치로 보니까 끝까지 가서 엄지척 합시다 우리. 그 와중에 탈당을 번복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황영철. 황영철이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니까 안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밤새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밀어준 국민의 민심이 무언지를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탈당을 번복하게 되는데 그것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장제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성원을 막 되게 받았었잖아요. 저도 김성태 그전에 장제원 이런 사람들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청문회 같은 걸 하게 되면 더 세게 밀어붙이니까 원래 배신자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네. 더 세게 밀어붙여야 진정성을 인정받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황영철 의원이 안 나가면서 13명이 모조리 탈당했다고 하면 19명이 남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교섭단체가 깨지는 상태였는데 황영철이 남게 되고 지금 나머지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지금 남게 되는 상태. 받아주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그 황영철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해달라고. 그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 자체가 굉장히 바른정당 사상하고는 좀 맞지 않아가지고 결정 내리기가 좀 힘들었다는,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굉장히 배신자라는 낙인이 깊게 찍혀 있고, 그래서 뭐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요. 김무성 의원이 협박하지 않았을까? 뭐 반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교섭단체에서 이제 탈락한다는 건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럼요. 그 여당 의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든 황영철 의원이든 김성태 의원이든 특히 김성태 의원한테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바른정당 선대위원장이 김무성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내 얼굴 봐서라도 너희 셋 중에 하나라도 남아줘. 붙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 반대로 봐요. 이 탈당을 추동한 배후 세력이 저는 김무성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탈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김무성이랑 가까워요. 김무성세로 말하죠. 흔히 말하면 김무성계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인증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 못 이기고 김무성은 자기가 대선 나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흐름상 절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백의정군이란 타이틀을 쓰고 있다가 그래도 당신이 좀 나서줘 해서 지금 선대위원장까지 맡은 자리거든요. 유승민은 한때는 자기 쉽게 표현하면 자기 수하였다고 보시면 돼요. 당대표 할 때 원내대표를 같이 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지들 사이에 지금 김무성은 이대로 그냥 가면은 사실은 유승민이나 남경필에 비해서는 그냥 어떤 존재감 없는 존재로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들을 움직인 게 내부에 있는 선대위원장인 김무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절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야수님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서로 이렇게 페이드인 아웃이 되는 상태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시작은 저는 김무성의 조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만 나갔어야 되는데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조직의 중심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움직일 수는 없어. 그러면 정말 바가지로 쳐먹게 돼 있어. 그러면은 매체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무성한테 상의를 안 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혼자서 움직일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당히 힘 실어주고 홍준표한테 적당히 힘 실어주고 어차피 유승민이를 아예 힘을 쫙 빼놔야 나름대로 나머지 남아있는 거 갖고 자유한국당이랑 합당 무슨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남경필하고 유승민이었지만 두 사람 다 선거가 이대로 끝나면 남경필은 그 위치대로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뭐 안 하잖아요. 결국엔 바른정당은 지금 김무성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그 상태에서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인증샷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말이야. 보수가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우리 개파 의원들 다 보냈잖아. 그런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네요. 지금 돌아간 정황상 보면 이 13명의 탈당자들을 홍준표가 미팅을 했죠. 탈당 전에 홍준표가 미팅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 홍준표의 고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거 아닌가. 바른정당에서 이 탈당파 의원들이 특히 홍준표가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바른정당의 세력, 득표율 이것마저도 욕심이 나서 와해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그리고 홍준표 단독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유당의 여타 국회의원들은 저 사람들 들어오면 뻔히 반대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본인이 그걸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걸 와해시켜버리고 오면 안 받아주고 이런 완전 와해되니까 아마 그런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은 무엇을 얻는데요? 저는 다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좀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홍준표는 그 자기가 바랬던 게 맞아요. 직접 입당을 해줘야 새가 불어나는 건 맞습니다. 과시할 수도 있고 유승민 쪽은 다 나한테 넘어왔어. 그래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첫 신호탄으로 나는 최소한 안철수를 이기고 간다. 이런 거라고 봐요. 근데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위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완전 비주류였잖아요. 가짜치도 않은 게 지금 친박 핵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대선 후보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격상 돈키호테처럼 그쪽 어떤 상의도 없이 내가 뭐 하다못해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지역위원장 보장 약속이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냥 나갑니까? 탈당해가지고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 대선 체제 정비를 위해서라도 현역들이 아닌 지역위원장들이 꽂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뽑아내줄게. 약속을 하고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어차피 홍준표 저 새끼 대통령 안 돼. 그래서 사실 막구 실력자들이 으름장 놓고 있잖아요. 서청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뭐 이렇게 해대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환대해 줄 줄 알았더니 문전박대하는 분위기로 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무성이 가장 비열한 놈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무성이 며칠 전에도 유세장에 안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인데 유승민을 전혀 돕지 않고 있었어요. 비난이 빗발치고 도대체 당시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상태에서 김무성 자체는 유승민이 어떻게든지 쪼그라들면 바른정당 지분 갖고 뭔가 정치 한번 해보고 싶거나 합당을 향후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대선을 뛰게 되는 선대위원장이나 후보는 그 후를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유승민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김무성은 지금 계속해서 그 후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무성이 기본 성향이 도장 들고 나르셨군요.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러려고. 김무성이 사실은 바른정당의 지지율 안 올라가는 것의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우리는 김무성 그러면 온갖 꼴통스러운 발언과 함께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아부하느라 했던 발언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면면들을 쭉 봐요. 유승민 뭐 그래도 뭐 원내대표 할 때 그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했었고 쭉 봐요. 김무성이 있네? 꼴통 이미지가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아. 뭐가 달라요? 친박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만 빼고. 그 말씀 드리니까 저 패친 중에 김무성 라인의 시의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탈당 뉴스가 바른정당 탈당 뉴스가 뜨던 순간 그분 타임라인에 다이어트 정보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무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평소에 대선 뉴스 계속 포스팅하고 꾸준히 하던 사람이 바른정당 의원 탈당 뉴스가 딱 뜨니까 다이어트 정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김무성 그 의원의 성향을 생각하면은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예. 바른정당, 굳세어라 바른정당,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그런 얘기도 했죠. 바른정당 의원들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했다. 제가 다분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탈당할 때 쭉 도열해서 자기들 성명 발표할 때 맨 오른쪽에 있던 사람의 표정 기억하세요? 못 봤습니다. 장제원이었는데요. 장제원은 차마 얼굴을 못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계속해서 그런 사진만 찍혔더라고요. 하나만 찍혔다고 생각했더니 아니고 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바보는 아니네요. 네. 확실히. 근데 이 사람이 광우병 촛불 같은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8년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광우병 촛불 관련해서 유모차 끌고 다녔던 엄마들을 국회에서 불러 그러니까 불쌍한 자기들한테 표를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걸을 했었거든요. 애원을 하면서. 그러더니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자유당으로 원대복귀한다고 하니까 참 그 허탈했었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그랬었는데 이게 하늘이 있긴 있어요. 또 뒤끝 장렬하는 이 친박 단체들이 자유당에서 이 인간들을 우리 못 받아줘 이러니까 지금 공중에 떠버린 상태라. 그건 뒤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들이 한 명이 더나 많아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바로 그런 정치인이고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는 그 가증스럽잖아요. 장제원 때문에 가장 욕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어준 총수예요. 네. 욕 바가지로 먹고 있죠. 파파이스도 지금 여러 번 출연한 상태고 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꽤 많이 출연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김어준 요 바가지로 먹이는 거지. 한 명 남아도 장제원이 남았다고 하면 저는 그 장제원에게 굉장히 많은 격려가 쏟아졌을 텐데 마치 자기는 끝까지 유승민 지키고 바른정당 지킬 것처럼 뭔가 이빠른 소리 다 해놓고는 그 배신을 나 진짜 씨. 아니 이 파파이스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대통령이 될 거니. 바른정당의 13명의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 지동이 걸렸어요. 네.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입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배신자가 또 생겨나는 예. 황영철 의원 지금 제가 다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탈당자들 중에 권성동, 장제원, 황영철, 김성태 이 네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청문회라든지 또는 탄핵대회에 앞장서서 참가했던. 그리고 뭐 김호준 파파이스도 꽤 나왔던 사람들이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추궁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그 수고스러운 원래 본 모습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장제원은 기억하는 게 장제원과 지금은 현역이 아닌데 광주 북구 출신의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하고 두 사람의 앙숙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했어요. 근데 장제원이 그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환해 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장제원 자체는 그러니까 촛불 그 전의 느낌은 뭐냐면 약간 조폭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아이가 굉장히 젊었고요. 40대 초반 거의 한 40살에 국회의원 돼갖고 68년생이니까요. 올해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한 것 같은 느낌인데 50살밖에 먹지